65개 기업 중에서 이제 탑5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우량 자원, 즉 리튬 함량이 높고 매장량이 풍부한 광산과 염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호주의 필바라사의 광석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리튬 상업 생산을 시작을 했고, 아르헨티나 옴브레부에르토라는 좋은 염호에서 리튬 생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만간 글로벌 탑 10 안에 들 수 있는 리튬 회사를 갖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기사를 공유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리튬 광산과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에 신규 투자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또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포스코홀딩스 IR 채널에서 여러 정보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리튬 광산과 염호 투자 소식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에 기반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건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코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차전지 소재 사업의 핵심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우량 리튬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번 투자 의사결정은 이런 전략 방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포스코그룹이 다양한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튬에 특별히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차전지 소재 사업 대부분이 중국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튬의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69%가 생산이 되고 중국 외의 지역 다른 나라에서 31%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같은 리튬 제품은 중국에서 69%나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채굴되는 리튬의 양은 17%밖에 안 되고 리튬의 매장량은 중국이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튬 재련은 중국 기업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실제로 그 원료가 되는 리튬의 광석 대부분은 중국에서도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리튬 원료 구성을 살펴보면 레피돌라이트의 비중이 높은데요. 레피돌라이트라는 원광은 상대적으로 서호주 지역의 스포듐민과 비교를 할 때 원광에 포함된 리튬 함량이 적어서 최종 제품인 탄산 리튬 또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비용이 높습니다. 염수도 비슷한데요. 중국의 염호 자원들은 상대적으로 남미의 칠레나 아르헨티나 염호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원량이나 불순물 측면에서 품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높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괜찮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호주의 광석 또는 이제 남미의 염호보다 자원의 품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 기업들도 해외에서 리튬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리튬 자원보다 훨씬 많은 양의 리튬 광석을 사실은 외부에서 수입을 해서 생산하는 중이군요. 그렇다면 이 중국의 리튬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전 세계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동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총 65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려 88%에 해당하는 57개사가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세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57개의 이제 중국 리튬 생산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탄산 리튬을 스팟으로 구입을 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팅을 하거나 아니면 테크니컬 그레이드의 리튬을 배터리형 그레이드의 리튬으로 전환을 해주는 기업들입니다. 또는 레피돌라이트 원광을 기반으로 이제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이제 자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자원의 품위가 떨어져서 생산 비용이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들도 존재하고 해외에 좋은 자원을 보유한 중국 기업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감펑, TN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경쟁력이 높다라고 평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그래도 좀 적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전 세계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가 무려 65개. 네. 그 중에서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은 8개의 회사에 불과한 건데 이 회사들의 경쟁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글로벌 탑5 리튬 생산 기업들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감펑 그리고 TNC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국 외 국가 기업들이 3개가 있습니다. 해마다 순위가 조금씩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1위가 미국의 엘버말, 2위는 중국의 감펑, 3위가 칠레의 SQM, 4위가 호주의 리오틴토, 5위는 중국의 TNC 이 순서입니다. 65개 기업 중에서 이제 탑5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우량 자원, 즉 리튬 함량이 높고 매장량이 풍부한 광산과 염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호주의 필바라사의 광석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리튬 상업 생산을 시작을 했고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라는 좋은 염호에서 리튬 생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만간 글로벌 탑 10 안에 들 수 있는 리튬 회사를 갖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무척 기대가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글로벌 탑 10 리튬 회사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의 관건은 우량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건 것 같은데요. 리튬 생산 기업들의 경쟁력을 생산 비용 관점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리튬을 컨버팅하는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높아서 경쟁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일단 현재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석을 재련만 하는 이제 기업들은 이러한 기업들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우량 리튬 자원을 확보를 하고 그 우량 자원에서 최종 리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종합 리튬 회사들이 가장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주에서 이제 우량 리튬 자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기존의 포스코 홀딩스와 협력하고 있는 필바라 미네랄즈나 이번에 협력을 하게 된 미네랄 리소스 같은 스포드민 제조 업체들이 종합 리튬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우량 자원과 재련 기술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량 자원이 중요하다라는 걸 특히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리튬 자원 투자 기사 중에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탑티어 리튬 광산이었습니다. 어떤 광산들을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탑티어 자원은 리튬 매장량이 풍부하면서 이제 원광에 포함된 리튬의 함량도 높은 그런 광산을 말합니다. 스포드민 광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까지는 전 세계에 약 10개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가 인수한 워지나 광산과 마운트 메리언 광산은 리튬 함량과 매장량 기준으로 볼 때 탑티어 광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을 인수하는 파트너사가 이제 호주의 대표적인 광산 기업인 미네랄 리소스라는 회사인데요. 포스코 그룹과는 과거에 철광석 광산 프로젝트를 함께한 인연이 있습니다. 또한 ESG 관점에서 광산이 위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이번에 인수하는 미네랄 리소스사의 서호주 광산들은 인근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워지나 광산의 경우 인근 카리아라족과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추가로 관건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여기도 탑티어 염호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염호의 경우도 광석과 마찬가지로 리튬 농도와 자원 양이 중요한데요. 그에 못지않게 이제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염수에 포함된 불순물의 함량입니다. 불순물이 낮을수록 경제성은 높은데요. 염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원료 비용, 즉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자원 양이 많고 리튬 농도는 높으면서 불순물의 함유량은 낮아서 탑티어 염호로 분류되는 우수한 자원입니다. 와, 이렇게 좋은 품질의 리튬 광산과 리튬 염호를 확보하게 됐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호주의 워지나 광산과 마운트 메리언 광산은 모두 현재 이제 스포드민 정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스포드민 정광 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드민 정광에 대한 오프테이크 계약이 있어서 향후 추가적으로 리튬 재련, 그러니까 생산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글로벌 리튬 기업들처럼 원가 경쟁력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인수하게 되는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관건은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지역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 생산 인프라를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리튬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추가 리튬 사업 투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리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서 수산화 리튬뿐만 아니라 탄산 리튬도 투자 대상으로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2026년 말이면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 9만 3천 톤을 확보하게 될 예정인데요. 탄산 리튬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제품 다변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우량 리튬 자원을 확보하면서 리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 포스코 홀딩스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재범 수석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궁금해할 소식을 들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